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1분 21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탐나는 세계사. 오늘도 세만시 역사 선생님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5월 2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5월 4일입니다. 네. 한국은 5월 6일 대체휴일까지 해서 어린이날 연휴다. 지금 다들 좀 휴일 분위기로 들떠 있는데 중국에서는요, 이 5월 4일이 우리의 3.1절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면서요. 그 5.4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3.1절 3.1 운동보다 한 2달 늦게 일어난 중국에서 가장 그 역사에서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3.1 운동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독립의 의지를 표출한 약소민족이었지만 당당한 하나의 그 면모를 보였다면은 중국 역사에서는 새 중국과 옛 중국을 그 분기점이 바로 5.4 운동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올해가 5.4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4운동 100주년 기념식도 열리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중국의 5.4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4운동이 언제 일어난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1919년 5월 4일 날 일어난 학생운동이었는데 네. 약 한 3,000명의 북경대학 대학생들이 현안문에 모여가지고 소위 그 베르사유 조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거기서 결정된 불평등한 중국에게 불리한 조건,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 왜냐하니까 중국도 일본도 1차 대전 성전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요구는 모두 묵살이 돼버리고 일본의 요구는 다 받아들여진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한 군부의 정권, 무능한 정권, 그리고 외세, 그리고 반일, 이것을 항의하면서 일어난 운동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결국 6월 10일까지 계속되었던 그 엄청난 운동입니다. 네. 전반적인 저희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사실 모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그 배경 원인을 저희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승전국들의 파리 강화회의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네. 그래서 이 5.4 운동을 검색을 하면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연관 검색어로 당연히 나오거든요. 나오죠. 네, 저희가 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1차 대전의 결과를 두고 어떤 그 패전국들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것 중에 동맹국 민족들의 문제는 민족 자결주의다 이거죠. 네. 동맹국이라는 것은 삼국 동맹이죠. 전쟁의 진나라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독일의 식민지,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의 영토, 또 오스만 제국의 영토. 네. 근데 이 영토들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니까 영국과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스웨즈나 주변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그 베르사유에서 결정할 문제들은 성전국들의 이익은 그대로 두고 패전국들의 영토로 식민지를 전부 먹기 좋게 잘게 쪼개가지고 독립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중국도 군대는 안 보냈지만 동맹국, 연합군 쪽에 섰으니까 당연히 성전국이고. 네. 일본도 물자를 보내서 성전국인데 일본은 당시 열강이 인정했던 강대국이었고 중국은 외세 침범을 받는 약소국가라 봤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중국의 요구는 100% 무시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는 그 중국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이 조인된 것은 6월 달인데 네. 그 내용이 솔솔 알려지기 시작한 게 1월 달이에요. 1919년. 그때부터 중국 그때부터 국민들이 이제 중국 내용을 들은 국민들이 거군요. 신경을 빡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소식이 알려진 것도 조선에도 알려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그때 벌어진 것이고 그 내용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5.4 운동은 좀 더 두고 보다가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내용이 4월 21일 날 중국 정부가 그 내용을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약점이 많은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정치 자금 받고 그런 약점이 있어가지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것이 알려진 게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순수한 애국심과 국가 장래를 위한 그 걱정으로 천안문에 모여가지고 벌어진 게 바로 학생 시위가 바로 이 5.4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구 사항들을 몇 개 했을 텐데. 몇 개가 아니라 자기도 당당한 성전국이니까 네. 정당한 요구를 했겠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네. 열강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포기하고 철수해라. 그리고 외국 군대 철수해라. 그리고 국내 치해법권 지대를 없애라. 네. 그다음에 조차 조세지를 반환해라. 그리고 관세 주권을 돌려다오. 이런 얘기인데 하나도 안 들어졌죠.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프랑스, 영국, 일본들이 이권을 중국에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 방금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베이징 대학을 비롯한 학생들부터 네. 이제 정말 그런 순수한 애국심으로 이렇게는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들고 이제 이런 일어난 학생 거죠.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 노동자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들도. 그러면서 퍼져나간 거군요. 쭉 퍼져나갔는데 네. 6월 3일쯤 되니까 이 학생들 시위가 걷잡을 수 없고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니까 일본이 항의를 했죠. 중국 정부한테. 이거 그냥 놔둘 거냐.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불매 운동 같은 거. 네. 그래서 시위를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군부 정부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했고 중국 정부는 공부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아. 그것이 이제 6월 3일부터입니다. 네. 그때 어떻게 많이 잡아들였는지 감옥이 모자라가지고 북경대학교 강당을 갖다 임시 유치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봉기해가지고 네. 소위 이른바 3파 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3파 운동이라는 게 뭐냐니까 세 가지 파업이죠. 네. 하나가 뭐냐니까 교통통신기관 파업. 그다음에 교통기관 파업, 통신기관 파업, 그리고 항만 노동자 파업. 그리고 심지어는 은행까지 파업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가 모두 마비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 시위 계속되고 3파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국적인 하나의 그 근로자들 파업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상황에서 군부 정부가 두 손 바짝 들고 백기 항복했죠. 6월 10일 날. 그래서 5.4 운동은 6월 10일 국민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5월 4일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5월 7일. 그러니까 5월 7일이요. 1915년 5월 7일 날 중국 정부가 일본이 요구하는 21개조 항이라고 하는 21개조라고 하는 아주 불평등하고 침략적인 그 요구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 5월 7일을 국칠이라고 그래요. 국칠이요.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뺏긴 나라도 국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8월 29일. 네. 그러니까 5월 7일 날 봉기를 하려고 했는데 5월 1일 날 이 중국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을 받아들이고 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5월 4일 날 터진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5.4 운동이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백기를 들어야겠다. 국가 전체가 마비가 됐으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건가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왜냐니까 국민들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투항을 하고 국민들한테 그리고 국민들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베르사유 조건을 받아들이는 외무장관 파면하고 그리고 또 장관들 파면하고 네. 그리고 이 베르사유 조약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요구를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을 한 거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네. 5.4 운동이 그래서 우리나라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인들도 저렇게 봉기를 하는데 우리 자주국가인 그때까지는 먹힌 것이 아니니까 중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예.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3.1 운동이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렇죠. 어떤 상세히 보도했어요 그때 3.1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 벌어지고 네. 만주에다가 연해주까지의 만세운동이 벌어지니까 야 조선 사람들 다시 봤다.
우리 중국 사람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아래로부터의 혁명,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시위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공산혁명의 뿌리다. 이 네. 오사운동이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해석의 차이죠. 이제 중국의 그 혁명이란 것이 이 오사운동이란 것이 공화국이 된 다음에 벌어진 첫 번째 혁명이에요. 네. 그 전의 혁명은 오사운동 이전의 혁명은 위에서부터 혁명이었죠. 지식인 그리고 또 사상가들. 그런데 이 오사운동 이후의 혁명은 오사운동부터는 아래로부터 민중들의 혁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얘기,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얘기로 이 좌파들은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이데올로기를 갖다 결부시키니까 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깨어나서 자각을 해서 일어난 하나의 그 공산혁명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사운동은 공산당이 창건되기 2년 전에 벌어졌어요. 네. 중국 공사는 1921년에 창건됐지만은 오사운동은 1919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중국의 우파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국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에서 벌어진 하나의 애국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산당과 그리고 일반 우파들의 견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아니 어떤 해석의 문제네요. 그럼 오사운동이 현재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까요? 근데 오사운동까지는 계급들이 이제 차이가 나고 노동자 계급 따로 놀고 지식인 계급 따로 놀고 학생 따로 놀고 농민 따로 놀고 그랬는데 네. 이런 오사운동이라는 거국적인 하나의 중국을 구하자 하는 일심으로 단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이 형성되고 이때서부터 하나의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민국가로 등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도 이 오사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항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애국에 대한 단어만 10여 차례 이상을 그렇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애국심을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의 오사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